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인 강남에서 아주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쇼핑하듯 싹쓸이하던 중국인들이 이제는 시세보다 무려 5억 원이나 깎아서라도 제발 좀 팔아달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손절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과연 단순한 경기 침체로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던 강력한 한 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거대 자본이 우리 곁을 떠나며 남기는 마지막 단발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강남의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는 지금 급매 혹은 당일 계약 시 추가 절충 가능이라는 처절한 글자가 단지 입구부터 도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공인중개사 한 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중년의 중국인 여성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시세가 30억 원인 아파트를 당장 25억 원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이유를 묻자 그녀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돈이 묶이기 전에 무조건 현금화해서 나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5억 원이라는 돈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평생을 벌어도 만지기 힘든 그 거액을 단 하룻밤 사이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 참혹합니다.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무려 88%나 폭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장을 떠받치던 강력한 매수 주체였던 중국 자본이 완벽하게 등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사랑하던 강남 아파트를 오물 던지듯 버리고 있는 걸까요? 중국 부자들은 오직 돈의 흐름에만 반응하는 냉혹한 포식자들입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곧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부동산이 그들에게 안전한 금고였지만 이제는 자칫하면 내 돈이 통째로 잠겨버릴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를 감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고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있어야 제가 이 잔인한 진실을 더 깊숙이 파헤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리며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중국 부자들은 그동안 서울 부동산에 그토록 집착했던 걸까요? 그들의 자본은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익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잣대로만 움직입니다. 원래 그들이 가장 선호하던 피난처는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의 도쿄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홍콩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산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졌고 싱가포르의 집값은 평당 5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폭등해버렸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에게 60%라는 살인적인 취득세를 매기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그들의 문에 들어온 것이 바로 비행기 타고 2시간만 오면 도착하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은 그들에게 완벽한 글로벌 자산 배분의 타겟이었습니다. 상승 여력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전무했던 청정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그들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한 달러 박스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서울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자산 가치가 안정적인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병원과 학교도 완벽합니다. 중국 부자들에게 서울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안전 자산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자산 증시 구조는 그들에게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해 집을 사들이는 방식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투자 방식이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그것도 아무런 제약 없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홍콩에서 쫓겨난 자본을 들고 설물처럼 서울로 밀려왔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족족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한국인들의 믿음에 올라타서 그 믿음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파티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는 누가 먼저 도망가느냐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화가 치미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출 규제에 꽁꽁 묶여 피눈물을 흘릴 때 중국인들은 마트에서 장 보듯 우리 아파트를 쇼핑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강남에 집 한 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LTV, DSR 같은 온갖 복잡한 규제에 막혀 대출 한도가 턱끝까지 막힙니다. 전셋값이 올라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달랐습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적인 차별이었습니다. 중국인은 본토은행에서 집값의 100%를 대출받아와도 우리 정부는 손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인은 실거주 의무니 뭐니 해서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중국인은 집을 사놓고 얼굴 한 번 안 비춰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소득 증빙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내국인은 자기 나라 땅에서 규제에 발목 잡혀 꼼짝 못할 때 외국 투기 자본은 레드카펫을 밟으며 강남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한 30대 가장은 대출을 알아보니 한 푼도 안 나온다는데 옆집 사는 중국인은 본국에서 돈을 뭉칫돈으로 들고 와서 아파트를 3채나 샀다더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역차별이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도 끌어올리는 주범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사지 못하는 매물을 중국인이 현금을 들고 와서 싹쓸이 해가니 가격이 떨어질 틈이 없었던 거죠. 마트에서 장 보듯 아파트 동호수를 골라 잡는 그들의 모습 뒤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우리 서민들의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그들의 영악한 투기 행위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약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규제의 틀에 가두어 놓고 외국 투기꾼들에게는 우리 땅을 마음껏 헤집고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준 셈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금 27억 원을 단숨에 내고 아파트를 사들인 17세 청소년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17세 아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용산의 금싸라기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편법 상속의 비상구였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자녀에게 직접 자산을 물려주면 살인적인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자금 추적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을 이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완벽한 자산 세탁소였습니다. 외국인은 나이 제한도 없고 자금 출처 심사도 내국인에 비해 훨씬 허술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 명의로 한국 아파트를 사두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 자산을 세탁하고 상속하는 완벽한 통로가 됩니다. 내국인이 이런 짓을 했다면 당장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자금의 출처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무사 통과였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한국에 집을 사줬다는 그들의 뻔뻔한 변명 뒤에는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용산과 강남 일대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만 빌린 미성년자 명의의 아파트가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부동산을 자신들의 부를 대물림하는 세탁기로 사용했습니다. 법과 규제는 오직 한국 사람만 잡았고 외국인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창구였던 겁니다. 이들이 뿌린 검은 돈은 우리 아파트 가격에 거품을 키우고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17세 아이가 27억 원짜리 집주인이 되어 거들먹거릴 때 우리 청년들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지만 우리 법은 국경 밖의 자본에게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을 넘어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로 무려 840억 원을 빼돌려 아파트 55채를 무더기로 사들인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은행 거래로는 자금을 들여올 수 없으니 코인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한국 부동산을 쇼핑했습니다. 유학 비자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공부는 뒷전이고 수십 채의 건물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무법천지가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법을 비웃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을 잡아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범죄 수익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것이 밝혀져도 이를 몰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그들은 유유히 자산을 지키고 나갑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확실한 범죄의 낙원이었습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안보 핵심 부지 인근까지
중북 자본이 300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는 소식은 이제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산 땅이 우리 군부대 옆이고 우리 핵심 국가시설 근처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구멍을 비웃듯 그들은 우리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칼을 빼들자 그들은 쥐새끼처럼 가장 먼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집값이 폭락할 텐데 제 집은 어떡하나요? 라며 울부짖는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규제는 멀고 투기 자본은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무법지대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며 남긴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우리가 어떻게 치워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은 길을 쓰고 우리 곁을 떠나려 하는 걸까요?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부르는 게 값이었던 신고가의 거품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강남의 노른자 땅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은 흥정도 없이 부르는 가격 그대로 현금을 내고 집을 샀습니다. 타워 팰리스 같은 상징적인 건물들을 통째로 사버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사준 덕분에 만들어진 신고가가 새로운 시장의 시세로 굳어졌고 이는 주변 집값까지 연쇄적으로 밀어올리는 지독한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출구 전략입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나가야 하는데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값이 꼭지점을 찍었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친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력을 가동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과 한국의 내부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금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작년 10월에 터진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출이 단 2억 원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취득세까지 포함해 최소 26억 원 이상의 생현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 생현금 26억 원을 들고 아파트를 사러 다닐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중국 부자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사는 건 내 마음대로 돼도 팔고 싶을 때 사줄 사람이 없구나 라는 잔인한 시장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탈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탈출을 가속화시킨 또 다른 공포의 정체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기습 지정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산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2년 동안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용으로 사둔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중국에 거점을 둔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반드시 그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 매수자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최근 정부가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도 특정 구역을 핀셋으로 기습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아파트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팔지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아파트가 묶이기 전에 단 5억 원이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튀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5억 원을 손해보는 것이 20억 원이 통째로 묶이는 것보다 낫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강남은 불패다, 떨어져봤자 다시 오른다며 돈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그들은 이미 구명보트를 내리고 바다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손절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합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이제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가고 있는 현장,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만을 겨냥한 촘촘한 규제의 그물망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수도권 전체를 외국인 전용 사전 허가제로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예금이나 코인 내역까지 전부 신고해야 하는 자금 추적 규제가 겹쳤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규제가 없어서 좋다며 들어왔던 자본들이 이제는 한국만큼 규제가 심한 곳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투명해지는 자금 흐름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복약입니다. 자신들의 부가 어디서 왔는지 밝히고 싶지 않은 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곳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세 차익만 노리고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도주해버리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들고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우리 국민의 혈세 6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사람의 무책임한 투기극 뒷수습을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더 무서운 것은 안보의 위기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 자본이 우리 군사시설 인근의 땅을 300억 원이나 들여 매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 사회는 충격에 따졌습니다. 도대체 저 땅에서 무얼 하려는 걸까? 라는 주민들의 불안 섞인 목소리에도 그들은 묵묵부답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열어준 문이 이제는 우리 집 안방을 감시하는 창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모든 후폭풍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외국 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자 중국인들은 이제 한국에서 대접받긴 틀렸다는 판단을 내리고 야만도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강남 4구와 마용성 일대에서 외국인이 떠나고 호가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며 이제 내가 살 차례인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멈춰 서십시오. 지금 들어가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짓입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들이 만든 가격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격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큰 손들이 사라진 시장에서 우리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격입니다. 진정한 부의 이동은 누구나 대박을 외칠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할 때 옵니다. 경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낙찰가율이 50%대로 폭락하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 부자들이 5억 원씩 손해보며 던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정보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들이 탈출을 완료할 때까지 시장의 충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은 현금을 움켜쥐고 관망하며 진짜 바닥이 어디인지 차분히 지켜보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남들이 강남 아파트를 5억 원 싸게 샀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아파트가 10억 원 더 떨어질 때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인한 자본주의의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외국 투기 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냉정함을 잃지 말고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부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오지만 그 기회는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국인들이 강남 아파트를 싹쓸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들이 길을 쓰고 도망치는 이유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값만 믿고 들어왔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는 처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곧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거품이 걷히고 가격이 정상화될 때 비로소 진짜 주인이 나타나 시장을 재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혼신을 다해 전해드린 이 대탈출의 진실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강남 불패의 신화가 정말 끝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부터가 진짜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앞으로의 다짐을 아래 댓글창에 숫자 1번과 함께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기록한 한 줄 한 줄이 우리 공동체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밤을 새워가며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고의 영상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등대가 되었다면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누구보다 빠르고 냉철하며 압도적인 분석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곁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는 부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